이번에는 단어에 대한 주석을 넣는 각주와 미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다단 기능을 이용하여서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의 단으로 문서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구역별로 페이지의 종류의 그 모양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주 삽입하고 편집을 진행하여 보도록 할게요. 전문적인 문서 편집, 기본기 다지기 파일을 불러오고 난 뒤에 사쪽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주석을 넣고자 합니다. 사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있는 쪽을 클릭하거나 또는 Alt와 G라고 하는 Alt G예요. 그래서 Alt와 G라고 하는 버튼 고의 약자입니다. Alt와 G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찾아가기 기능키를 수행하셔도 됩니다. 4를 선택하고 엔터를 눌러서 4페이지에다가 커서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찾고 난 뒤에 국립중앙박물관 뒤에 해석에 해당하는 각주, 주석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립중앙박물관 커서 뒤쪽에다 갖다 놓고요. 입력 탭에서 각주를 선택하겠습니다. 각주는 노트의 개념이어서 Ctrl N, N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단축키로. 각주를 선택하게 되면 문서 하단에, 같은 페이지 하단에 설명을 넣을 수 있는 각주 구역이 생성이 됩니다. 각주 구간이 생성이 돼요. 여기에다가 각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총 6개의 관과 50개의 실로 되어 있습니다를 입력하여 주세요. 입력을 하고 지우고 뭔가 글꼴을 만드는 과정은 일반 글자를 입력하는, 편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방법론은요. 단지 각주라고 하는 그 영역에 표시가 된다라는 것 뿐이에요. 다시 다른 각주를 넣기 위해서 금관총이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1921년 금관총 뒤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국립중앙박물관 1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보다 금관총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다 무언가를 넣는 순간 각주의 번호는 1번에서 2번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선택을 하고 이번엔 Ctrl N, N으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N자를 눌렀다 띄고 N자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금관총이 1번이 되고 국립중앙박물관이 2번이 되면서 각주 번호가 자동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각주와 금관총에 대한 각주, 주석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주석을 입력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각주와 주석을 만들었는데요. 각주나 주석이나 지금 같은 개념이에요. 각주에 대한 모양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각주를 모든 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해당하는 미주로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각주는 해당하는 커서가 있는 각주를 달았던 페이지 하단에 들어가는 거고, 미주라고 하는 거는 모든 페이지의 맨 끝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석 모양을 먼저 변경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 그냥 아래다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주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쪽에 편집 영역에다 커서를 갖다 넣게 되면 이렇게 주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주석을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나타나고 주석을 제외하면 주석과 관련되어 있는 편집 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주석과 관련되어 있는 편집 탭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주석 부분에다 커서를 클릭하여 주세요. 번호 서식과 구분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위쪽에 있는 각주, 미주 모양을 클릭하고 난 다음에 주석 대여 상자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수정을 실행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의 모양은 A, B, C로 대문자로 선택을 하고 구분선 넣기, 구분선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입력한 번호 넣기는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겁니다. 구분선 넣기를 체크하고 구분선에 해당하는 색상 값을 사용자가 지정한 색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여기에 있는 스펙트럼을 선택하여서 색상 값을 직접 입력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에 194에
242를 선택하여서 작업하셔도 되고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색 골라내기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적용키를 선택하여서 아래쪽 하단에 있는 주석에 대한 설정을 입력 완료하였습니다. 자, 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보시게 되면 A와 B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파란색, 하늘색의 색상을 지정했던 부분에 색상 값으로 표시가 되면서 주석이 표시가 됩니다. 지금 만들어낸 주석은 바로 다음에다 또 입력이 컨트롤 N을 눌러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딜리트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컨트롤 N을 눌러보게 되면 역시 다음 페이지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설정되어 있는 주석은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만들어지겠고 작성되어 있는 주석을 지우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석이 있는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앞이나 뒤에다 커서를 갖다 넣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커서가 앞쪽에 있으면 딜리트 키로 지우시면 되고 커서가 뒤쪽에 있으면 백스페이스 바퀴를 눌러서 삭제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줄을 지울까요가 화면상에서 표시가 됩니다. 굉장히 편하게 주석을 입력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단 기능을 수행하여 보도록 할게요. 자, 다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커서의 페이지를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뮤지엄이 나와 있는 개요 쪽으로 커서를 이동하여 주세요. 자, 이쪽에서 박물관부터 알려져 있다까지 다단 작업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블럭 지정이에요. 블럭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여기까지 다단이 나옵니다. 다단은 한 번 잘못하면 수정하기가 좀 많이 번거로워서요. 처음 작업할 때부터 블럭 지정을 잘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쪼개서 단을 선택합니다. 자, 다단은 이제 명령어 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단을 선택하고 둘, 왼쪽 오른쪽 다 이렇게 반반씩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에서 둘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바처럼 왼쪽과 오른쪽에 나뉘어져서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 표로 만들어서 안 보이는 선을 처리해도 돼요. 근데 표하고 이 자료하고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표는 글자를 여기다 뭔가를 입력한다고 해서 오른쪽으로 내용이 넘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다단은 글자를 입력하거나 지우거나 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내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또는 지워져서 가져오는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쪽에도 내려가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쪽에 고대 박물관에서 만들었다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와 마우스 가운데 일로 크기를 좀 조정하고 고대 박물관에서 쉬프트 키 눌러서 만들었다까지 블럭 지정 잘 해주세요. 이번엔 사용자가 조금 더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단 설정을 선택하여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쪽을 선택하고 단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다단 설정을 선택합니다. 자, 다단 설정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단 설정에 관한, 단 설정에 관한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단의 종류, 자주 사용되는 모양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하여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조금 더 작고 오른쪽이 양이 많은 자주 쓰이는 모양에서 왼쪽을 선택하고 단의 개수를 2개, 3개로 작업하셔도 돼요. 이쪽에 미리 복귀가 나오니까 확인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2개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구분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구역을 조금 더 이 크기를 달리하고 그리고 여기에 선을 넣도록 하는 구분선 작업을 하였습니다. 굵기 작업하였고요. 색상 회색 계열로 변경하고 난 뒤에 설정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에 회색에 해당하는 선이 들어가면서 문서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표 작업 같은 경우 나중에 작업하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N, T를 입력하여서 글자에다 이런 표를 만들었죠. 지금 보시면 여기 어때요? 단에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단을 한번 해볼까요? 자, 표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블럭을 잡고 단에서 다단 설정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구분선을 이렇게 넣어주면 표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사이즈로 나오죠. 그래서 그 표 작업을 언제 하실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작업에서 다단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처음에 블럭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그래서 블럭을 잘 잡아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박물관 앞에 커서를 두고 쪽에 단 나누기를 수행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세박물관의 중자 앞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쪽 탭에서 단 나누기를 선택하게 되면 이 자료는 오른쪽, 그러니까 기존에 이거 왼쪽이 1단이었잖아요. 2단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엔터를 여러 번 입력하여서 단을 넘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구역별 용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 용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용지는 세로, 하나의 용지는 가로로 표시하기 위해서 구역을 달리 갖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7쪽에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하나 더 생겼다면 선택하여서 딜리트로 끌고 올라와서 마저 작업하여도 됩니다. A, B 되어 있고요. 7번째 페이지로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6번째 페이지 또는 7번째 페이지인데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작업에서 위에 쪽에 보시면 6페이지가 있고 7페이지가 있죠. 페이지 번호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쪽에서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내려가시면서 커서의 페이지가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 하나를 지워서 그래요. 자, 이 커서를 표가 있는 곳에다 갖다 놓고요. 용지 방향을 바꾸면 당연히 모든 페이지 용지 방향이 바뀌겠죠. 근데 저는 커서가 있는 페이지부터만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쪽을 선택하고 구역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지만 7페이지로 페이지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역이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하시는 방법은 보기 옆에 있는 자세히를 눌러서 쪽윤각을 선택하시게 되면 구역은 이렇게 진한 실선 모양의 빨간색이 나타나고요. 쪽 나누기 되어 있는 것은 점선 모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고, 보기에서 쪽윤각을 표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한 가지는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에 구역이란 표시가 있어요. 1구역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구역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어딘가를 선택하게 되면 그 부분이 2의 2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든가 또는 Alt-G 또는 왼쪽 밑에 있는 구역 찾아가거나 페이지 찾아가는 부분을 클릭하여서 어떤 구역으로 갈 것인지를 선택하여서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Alt-G 버튼 눌러주고 구역에서 클릭하고 이 구역으로 가겠다를 선택하여 주셔도 돼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커서가 위치한 곳이 두 번째 구역이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구역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쪽테두리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쪽 배경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저희가 지금 모든 페이지에 쪽 배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현재 쪽 배경에서 1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페이지 중에 쪽에 대한 아래쪽에 테두리는 다 들어가 있고 구역을 나눈 첫 번째만
쪽에 해당하는 배경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쪽 배경을 없애기 위해서 커서를 구역으로 나눈 첫 번째에다 갖다 놓고 쪽에서 테두리 배경을 선택합니다. 쪽 테두리 배경 대화 상자에서 배경 탭을 클릭하고요. 채우기 그림의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적용 범위예요. 이 적용 범위가 현재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단을 나눠져 있는 경우에 앞단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구역이죠. 서로 다른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앞에 구역은 작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커서가 있는 구역만 작업하겠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구역에 해당하는 첫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그림이 모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없어졌죠. 자, 테두리 탭에 있는 것도 모두 다 작업을 하도록 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쪽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선택하고 테두리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모두를 선택합니다. 이때 현재 구역만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여 주시게 되면 현재 커서가 있는 구역의 첫 쪽, 두 번째 쪽, 세 번째 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다 이렇게 페이지 번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구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자, 두 번째 구역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쪽에서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게 되면 두 번째와 구역, 두 번째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로 용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는 세로, 두 번째 가로, 세 번째 세로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 구역을 3개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종이 찢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 이렇게 구역만 3개로 나누고 난 뒤에 각각의 구역에 대하여서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F7번 키를 눌러보면 용지를 나눌 때 아래쪽에 적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차례를 만들어서 문서를 완성하여 보도록 할까요? 자, 문서에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차례를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페이지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스타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개요일이 들어갔다라고 나오죠. 커서를 갖다 놓으면 개요일, 커서를 갖다 놓으면 바탕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역사 3자,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의 정의, 그리고 여기에 개요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요일 2로 만들어졌고요. ABC라고 하는 부분에 개요 2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블럭을 지정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작업에서 개요를 어디까지 수집하여서입니다. 블럭을 지정하여서가 아니고 수집하여서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집하여서 차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페이지 업 키를 눌러주고 난 다음에 컨텐츠 아래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도구를 선택하고 난 뒤에 제목 차례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만들 차례를 선택하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개요의 수준을 2수준까지 작업하면 아까 1, 2, 3, 4랑 A, B까지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모으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박물관의 역사라고 되어 있는 스타일이 어딘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모으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표 차례, 그림 차례, 수식 차례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표에서 또는 그림에서 수식에서 캡션을 달아놓은 거를 수집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아래쪽에 탭 모양,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 끝에 페이지 번호가 나옵니다. 점점점점 찍히고 난 다음에 만들기를 선택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부터 여기 각각의 개요가 매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스타일이 매겨져 있는 부분에 모두 쪽 번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쪽에 해당하는 페이지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바뀔까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역사가 현재 3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페이지에 해당하는 역사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 역사 앞에다 커서를 두고 쪽에서 쪽 나누기를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역사가 4페이지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쪽이 위에서 페이지 번호가 바뀌었나를 확인해 볼까요? 가장 상단에 보면 여전히 3페이지예요. 안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버전이 높아지면서 새로 생긴 기능들인데요.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나면, 자, 커서 블럭 해제하고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고 나서 차례 세로 고침이라는 걸 선택하면 차례 부분이 모두 다 고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고쳐지죠.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글꼴을 뭔가 이렇게 막 변동을 했어요. 그래서 글자를 변동하고 글자에 해당하는 채를 막 이렇게 변동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례 세로 고침을 하게 되면 기본 글꼴로 돌아간다라는 거 주의하셔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만들어진 자료는 쪽 번호가 잘 매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에서, 교재 없는 부분입니다. 보기에서 편집하면 나누기, 세로로 나누기를 선택하고 난 뒤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를 보시면서 전체 페이지가 잘 맞았나를 중요한 문서라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하시는 것도 좋겠죠. 자, 보기에 편집하면 나누기, 나누지 않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만들어진 자료에다가 저희가 각주 미주를 넣고 그리고 다단을 넣어서 좀 정리를 잘하고 난 다음에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하여서 페이지 번호를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역이 잘 작성하면 굉장히 유용한데 잘못 작성하면 구역 때문에 잘 만들어졌던 페이지 번호가 안 만들어지거나 머릿말 꼬릿말이 막 이상하게 들어가거나 그래요. 그래서 구역 지우는 방법도 교재 없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서 조판보 지우기를 선택한 다음에 구역이라고 입력하시면은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우스로 이렇게 내려가세요. 그래서 구역 시작을 선택하고 모두 다 지우고 난 다음에 새로운 구역으로 작업을 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용지 모양을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이렇게 변동하시게 되면 인쇄에서 여기에 모아찍기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씩 모아 찍으려면 하나는 세로 하나는 가로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서 상황에 맞추어서 구역을 잘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